차트 분석이 돈을 더 잘 벌까요? 아니면은 기업 분석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것이 돈을 더 잘 벌까요? 개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를 90%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날고 기는 차트 분석가들이 있죠. 지지선, 저항선, 이평선 이렇게 과거의 주가 패턴을 활용해서 주식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50로 시작하는 가상의 주식 패턴 그리기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0.5포인트 상승,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은 0.5포인트 하락. 자, 이렇게 해서 가상의 주식 패턴을 그려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 패턴이 실제 머리 어깨형이나 삼중 천장 바닥형 등 기술적 분석가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티스트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무슨 회사냐? 당장 사야 된다. 다음 주에 무조건 15%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동전 던지기로 나타난 단순한 무작위 패턴이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거의 주가 패턴이 잘 들어맞는다면은 1월 효과,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패턴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쓸모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샀다 팔았다 자,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주가 지수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해서 투자하는 기본적 분석가들은 과연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과 S&P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액티브 펀드는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예요. 액티브의 반대는 바로 패시브죠. 패시브 펀드는 종합 주가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종목 구성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액티브 펀드는 종합 주가 지수 전혀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성한 그런 펀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S&P 지수를 이기는 비율을 살펴봤을 때 1년 차에는 비슷해요. 대형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S&P 지수를 웃도는 펀드가 40% 미만이었고요. 반대로 소형주 펀드는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늘려서 장기로 본다면 S&P 지수를 이기는 펀드는 점점 감소합니다. 급기야 장기, 즉 15년을 봤을 때는 대형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를 이기는 비율은 7.7%에 불과했고 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4.3%에 불과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개인이 전문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거의 한 90% 이상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 펀드 매니저가 왜 시장을 이기지 못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별로 잘 들어맞는 밸류에이션 기법이 또 달라요. 어떨 때에는 가치주가 막 오릅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에는 성장주가 오르고요. 또 어떨 때에는 배당주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을 웃도는 수익률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난 100년 동안 주식시장을 이기기 위한 투자 이론도 무수히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베타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투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베타라는 말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타는 주식시장 전체 지수 변동성 대비 개별 주식의 주가 변동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 오를 때 삼성전자의 주식이 2% 오르면은 베타가 2예요. 그래서 베타가 큰 주식은 리스크가 큰 주식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관점에서 베타가 큰 주식은 주가 상승률도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베타가 높은 주식을 다수 편시키면 분산 투자 효과로 인해서 리스크는 일부 낮아지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시장을 웃도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1963년부터 1990년까지 파마와 프렌치의 연구를 보면 베타와 주식의 수익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연구 당시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 바로 랜덤 워크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정말 인덱스 펀드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덱스에만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에 통하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평균 회귀의 법칙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은 평균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상승장이 왔어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2배, 3배 엄청나게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승장을 맞이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달이 차면 언젠가는 기울듯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번 3월 대폭락작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400이 아니라 1000 깨져야지 바닥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거의 한 2100, 2200선까지 반등을 했죠.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PER이 낮은 주식,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 표는 주식을 PER에 따라서 총 10개의 군으로 나눈 후에 각각 10년 투자 성과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기간은 192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시장에 적용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PER이 가장 낮은 10.6배 미만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투자했을 때 연평균 16.3%의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PER이 가장 높은 25배 이상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은 연평균 4.1%의 성과만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투자에 대입을 시킨다면은 너무나게 과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과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늘린다면은 시장을 비트할 수 있다. 두 번째, PER이 낮은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 수준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S&P 500 지수의 PER은 20배가 넘습니다. 역사적인 평균보다 높고 배당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 2009년부터 한 2018년, 2019년까지는 S&P 500 지수가 연평균 18%가량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PER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 부분을 과거의 역사적인 평균값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향후 10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 10년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향후 10년 같은 경우에는 과연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장기 투자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연평균 주식 수익률이 얼만큼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을 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최상의 타이밍에 투자를 했다면은 1년에 무려 52%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7%의 수익을 낼 것입니다. 수익과 손해의 범위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간을 늘려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15년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최상의 타이밍에 투자한다면은 연평균 거의 19%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4%의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예금금리의 한 5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주식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식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냥 시장에만 투자하면은 시장을 앞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앞지르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주식과 채권은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적절히 비중을 조절하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대 몇으로
언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주식은 6, 채권은 4.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주식시장이 막 호황이에요.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면은 원래 주식 6, 채권 4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이 7, 8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비중을 6으로 줄이는 겁니다. 주식을 파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주식이 고평가 상태인지 아닌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폭락장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비중을 많이 줄여놨죠. 그래서 폭락장이 온 이후에는 주식 비중이 빠르게 하락을 할 것입니다. 원래는 6이었는데 5, 4, 3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시장을 예측을 해서 미리 비중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양호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랜덤 워크의 투자 수업이라는 서적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3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애 주기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해당 자산의 상세한 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해당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 책의 정말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쓱 읽고 지나칠 만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심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읽고 또 읽고 해야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린이가 읽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수백 년의 주식시장의 역사, 거기에서 각종 시장을 이기려는 학자, 투자자들의 연구, 그리고 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무려 45년간 12번을 개정하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부가 팔렸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과 함께 투자자가 꼭 읽어봐야 되는 3대 책에도 꼽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읽으시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력이 막 쌓인 후에, 주식 투자 경험이 많아진 후에 읽으면은 아, 이러한 메시지가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추가적으로 얻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두고 읽을 만한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투자자들의 고민, 이에 대한 성과, 여러 가지 이론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신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